안녕하세요, 치라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What's in my diving 장비 제가 지금까지 다이빙 하면서 모아온 장비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거의 한 2년 반? 2년 4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바다 다이빙도 하고 대회도 나가보고 하니까 인도어 대회도 나가고 해서 조금 다양한 장비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장비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더스 유리섬유 핀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뒤에 이름표랑 스티커를 붙여서 제 거라고 표시를 했어요. 초급자들 이 핀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 건가? 이게 내 건가? 약간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무조건 붙여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핀이 정말 무난하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지만요. 크게 단점이랄 거는 역시 풋포켓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 따로 이것만 사이드 클립을 주문해서 끼워줬고요. 끼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아예 또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잘 빠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이렇게 껴주는 거를 적응한 것 같아요. 리더스 유리섬유 핀. 제 유일한 핀이었는데, 최근에 그 고고다이브 송년회 때 수중운동의 1등 블루팀 1등 블루팀은 딥5 핀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심지어 저는 카본 핀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카본 핀을 선물로 받았어요. 완전 연말 선물로 도착했죠. 짜잔. 아직 게시를 못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너무 이쁘잖아.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신으러 새해 다이빙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카본핀이고요. 제 첫 카본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길이는 리더스 유리섬유핀보다 더 길어요. 과연 어떨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이 핀을 신을 것 같고요. 리더스 유리섬유핀은 한동안 보시 못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스노클. 이번에 스노클 뭐 살까 하면서 영상 올린 거 보셨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고고다이브 젤로 이렇게 롤업 스노클이고요. 이 친구 말고 그 전에 쓰던 스노클은 잃어버려서 이 친구를 쓰다가 전에 구입했던 부샤 스노클입니다. 이 친구가 확실히 길이가 길고요. 톡톡 튀는 색깔로 아주 시선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스노클 특성상 이 실리콘 같은 재질의 스티커가 붙질 않아서 그냥 네임펜으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스노클은 펀다이빙 때나 아니면 버디볼 때 이외에는 쓸 일이 거의 없. 이게 좀 불편해서 구입을 한 거다. 마스크입니다. 저는 마스크가 이렇게 딱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마스크랑 유리 마스크인데요. 플라스틱 마스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사전원생 자격증 딸 때 빌려줘서 아주 잘 썼던 마스크고, 그 친구도 이 마스크가 생기면서 이 마스크를 저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 마스크고요. 이거는 이제 초보 강습 리뷰 이벤트로 받은 유리 마스크인데요. 그 이후로 이것만 쓰면서 버텼습니다. 이 마스크는 고고다이브 유리 마스크입니다. 제 마스크에 대해서 소비를 요거 살 때 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밖에 없고요. 정말 무난무난한 그런 유리 마스크입니다. 아폴로 짭으로 불리기도 하죠. 고고다이브. 여러 마스크를 구입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마스크도 오래돼서 많이 더러워지고 기스가 많이 났는데 우선은 더 써고 새로운 마스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미정이에요. 저는 레니아드입니다. 지금 제주도 대회 때 붙인 이 레니아드는 안전합니다 표시의 스티커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연빈쌤 추천 레니아드 중에서 골라서 이 제품을 했어요. 이 제품 특징은 다른 레니아드랑 다르게 이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딱 걸고 내려갈 때 얘가 먼저 이렇게 떨어지면 같이 내려가는 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게 튼튼하다고 해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믿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 자체에 네온이어가지고 물에서도 눈에 확 띄고 시인성이 좋아요. 그리고 길지가 않아서 프랑 저와의 거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제품입니다. 레니아드는 수심에 있어서 필수템. 안전하게 다이빙 하자고요. 오션태그 메쉬 파우치입니다. 미디엄 사이즈고요. 저는 다이소에서 이렇게 이거를 사다가 지금 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사다가 걸어줬고요. 딱 로프에다가 걸어서 바다에서 이렇게 띄워놓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보통 여기에 레니아드며 스노클이며 넣어서 다닙니다. 준비물 이렇게 챙겨가는 편이에요. 진짜 이게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나갈 때 딱 여기에다가 물건 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물건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은 후즈클립도 여러 제품이 있는데 저는 머맨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연민쌤 추천템입니다. 제 수심용 장비들은 그분들 추천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얘도 벌써 많이 낡아가고 있어요. 얘 두 번째로 산 제품인데 저는 이게 코 잡아주는 부위가 가로로 넓어서 얘가 딱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고글. 여러분이 댓글에 이거 제가 쓴 모습 보시고 못생겨서 이거 안 쓰고 마스크만 쓰겠다고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심에는 필수입니다. 특히 노즈클립 끼고 마우스피를 해야 되는데 노마스크 하면 상관없지만 그걸 써줘야 합니다. 샷과 저는 진짜 노마스크는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걸 있어줘야 돼요. 이게 딱 이렇게 물을 채워서 쓰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기가 렌즈예요. 렌즈라서 그냥 이렇게 썼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물을 넣으면 앞이 보여요. 물 속에서만 보입니다. 그 대체품으로 물을 안 넣고 쓰는 이볼브나 헥토 고글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저도 너무 갖고 싶은데 스포엑스 때 이볼브 2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또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헥토가 좀 더 비싸더라고요. 나중에 헥토를 사고 플루이드 고글을 더 열심히 써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핀삭스입니다. 저는 더블 K 1.5mm짜리 요 삭스를 신는데요. 요거는 이제 뒤집어서 흰색으로도 쓸 수 있고 검은색으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을 선호하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사서 신었던 이유는 핀이 맨발로 신었을 때 발등에 자꾸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고 신으면 괜찮아서 이걸 신고 신었었는데
아마 핀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세부에서 잃어버려가지고 한 번 더 재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다음에는 이 브랑키아 5mm짜리 삭스입니다. 이 제품은 5월 제주 바다를 가기 위해서 샀던 제품이고, 사실 5mm까지는 아니고 한 3mm 정도만 구입을 하면 추천드립니다. 여름에는 5mm는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신고 바다 다이빙을 나갑니다. 아주 두툼하고요. 제가 이 샥스를 신고 유리섬유 핀을 신었을 때 발이 여유 있었는데 이거 신고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핀이 좀 컸던 거죠. 다음은 수경입니다. 이 수경은 왜 필요하냐면 인도어용으로, 이건 보통 그냥 수영할 때 쓰는 수경 쓰시면 되는 거고, 기존에 쓰던 수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수경을 쓰냐, 마스크 쓰면 되지 않냐. 저는 마스크 쓰고 했을 때 숨을 뿜는 걸 방지하고자 노즈 클립을 끼기 시작했더니, 노즈 클립을 끼려면 눈을 보호할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 노마스크여도 상관은 없지만 눈이 물에 닿는 그 감촉이 저의 그 릴렉스를 방해해서 수경을 쓰는 걸로 바꿔줬습니다. 뷰가 생겼습니다. 멋있죠? 저한테 이렇게 멋진 수경은 난생 처음이에요. 요거를 쓰다가 요거를 쓰면 아주 멋쟁이가 된 것 같고, 마치 선수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앞이 진짜 잘 보여요. 최근에 선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언니 사랑해요. 그거 끼고 수영도 가고 싶다. 공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수영과 다이빙 금지령이 내려져가지고 빨리 가고 싶다. 다음은 바로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벨트는 디플리 제품이고, 디플리 제품에 이제 납 0.5용품에서 1kg를 매달아줬고요. 슈트 위에다가 허리 골반에다가 차주는 거, 슈트의 부력을 눌러주는 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 초에 스포엑스에서 구입한 브랑키아 넥 웨이트입니다. 2kg짜리고요. 쭉 늘려줘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거를 제주도 바다에서 5mm 슈트를 입으니까 이거를 꼭 목에 차주고 요거까지 해줘야 중성부력이 맞습니다. 아주 무겁구만. 그럼 3mm 슈트에 요거 필요 없이 딱 요 친구만 차주니까 딱 좋더라고요. 중성부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넥 웨이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송년회에서 제가 퀴즈 1등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고다이브 감사합니다 브랑키아. 그래서 브랑키아에서 넥 웨이트를 경품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2kg짜리를 받았는데, 이번에 브랑키아 넥 웨이트 신상 컬러로 받았습니다. 아주 그래서 영롱하고 한국 컬러로 선물을 받았는데요. 여기 앞에 벨크를 묶는 부분까지 노란색으로 쭉 하면 따단! 친구가 제가 2kg짜리가 중성부력이 맞으니까 이거를 도대체 쓸 데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도어용으로는 사용도 못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볼 같은 바다는 2mm 슈트를 입잖아요. 그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딱 알맞은 선물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 쓸 데가 있다. 2kg짜리 넥 웨이트로는 중성부력이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뭘 샀죠? 안에 장비 중인가? 바로 랍스타입니다. 랍스타도 있는데 굳이 이 친구가 필요해? 되게 욕심이 많아서 다 갖고 있을래?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다 갖고 있을래요. 왜냐면 이 친구 럽스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인도어용이거든요. 꿀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이렇게 벨크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딱 놓으면 고정을 해줘야 돼요. 용도가 다르다. 장비는 장비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슈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슈트 베스트 다이브의 3mm 스프링 슈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저의 첫 슈트입니다. 확실히 상체만 따뜻해도 몸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서 얘만 입어도 확실히 다르거든요. 친구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막 컷이 그래갖고 그래도 잘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 지퍼가 잘 망가져요. 근데 또 어찌어찌 하면 또 잘 들어맞아가지고 수선을 보내지 않고 지금 채워서 쓰고 있는데 수선을 맡기려면 부산까지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근데 이걸 이제 펀다이빙 때나 입으니까 일단 보관 중입니다. 저의 두 번째 슈트 3mm 전신 슈트입니다. 베스트 다이브 09로 구입을 했고요. 양면이에요. 후드 제품이고 후드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안 뚫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컬러로 선택을 했고 그냥 확실히 입은 거랑 안 입은 거랑 보온의 능력이 달라서 가장 잘 입고 있었던 슈트입니다. 단점은 요새 풀장의 수온이 높은 편이라서 이 친구를 입으면 이제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벗고 수영복만 입고 하기엔 또 춥고 추위를 잘 타서 제품입니다. 그래서 더워도 이걸 입고 다이빙을 했었는데 제주도 다이빙에 5월달에 갈 때는 이 제품을 입으면 추워요. 그래서 바로 다이브 앤 세일 5mm 슈트 전신 슈트고요. 친구는 약간 소재가 달라요. 네이비색이랑 주황색으로 구입을 했고 약간 제주 하면 감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귤색으로 구입을 했는데 확실히 5mm라서 굉장히 두껍고요. 저 친구랑 다른 좀 소재가 좀 다르거든요.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가 모르겠네. 제가 검색해 볼게요. 정말 무난하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데이브 앤 세일 제품이 저렴하거든요. 5mm 슈트는 사실 잘 안 입잖아요. 그래서 좀 가격대 있는 걸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무사히 살아남았다. 그 전에도 소개를 했었던 이 베스트 쿠팡에서 그냥 구입했던 막심 제품이고 요 2mm거든요. 2mm 요 제품을 안에 입고 까지 입어서 살아남았다. 언제 또 가겠어요? 저 이제 너무 추워 가기가 싫은데. 근데 국내 바다는 5mm가 필수인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한 가을에 가지 않는 이상 5mm가 필수고 가을에는 3mm. 이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구입한 오르카 원피스 슈트입니다. 2mm고요. 인도어를 위해서 구입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제가 가진 슈트 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껴 입을 거예요가 아니라 소중히 다뤄 입어야 해요. 만약에 보울바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니까 2mm 슈트 입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입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 풀장이 더우니까 풀장에서도 이거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원피스 슈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풀장 가면 강사님들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울 가면 여기에 저 브리앙키아 노랑이를 쓰면 딱 되지 않을까요? 보울 가고 싶어요. 다음은
가방입니다. 다이빙 가방. 부샤 가방이고요. 부샤 가방은 진짜 뚜벅이용으로 딱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젖은 슈트를 넣고 여기에 이제 제품을 넣고 해서 백팩이라서 메고 다니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젖은 슈트를 넣어도 사실 셉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축축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 딱 내려놓았다가 들면 물이 조금 고여 있어요. 이게 조금 단점 오브 단점. 이거를 이제 친구한테 옛날에 생일 선물로 받았던 제품인데 이 지퍼가 조금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도 제가 뚜벅이로 다닐 때는 꼭 쓰는 제품입니다. 또 이 더블K 메쉬백은 아시다시피 진짜 많은 분들이 쓰시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제가 진짜 맨날 들고 다니거든요. 가끔 이제 이 가방에 넣고 다니기가 귀찮을 때는 짐 넣고 끄는 캐리어 있죠. 거기에 핀이랑 넣고 다니고 근데 이제 그 캐리어를 끌지 않는 날은 메쉬백을 들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쉬백 이게 제일 휘뚜루마뚜루 제일 잘 쓰는 템인 것 같아요. 여행 갈 때도 비행기 안에 갖고 갈 때도 여기다 담아서 가는데 사실 제가 세부 갈 때도 안 걸렸었고 제주도 다닐 때도 항상 이걸로 들고 다녔었거든요. 5월달에 갔을 때 잡혔어요. 이게 이제 기내 반입이 안 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오션태그나 브랑키아에서 나오는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우선은 저에게는 이 친구가 최고예요. 큰일인 게 딥5 핀이 안 들어가요. 길이가 너무 길어. 다음으로는 디플리의 판초입니다. 판초. 다이빙 끝나고 풀장에서는 이거를 다이빙 끝나고 입지는 않고 추워서 이걸 입으면 좋은데 그 과정이 좀 거추장스럽더라고요. 몇 번 이제 끝나고 수영복만 입은 상태에서 이걸 입으려고 들고 가긴 했는데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챙겨가진 않고 제일 필요한 건 역시 놀러 갔을 때나 펀다이빙 갔을 때 아니면 바다에 갔을 때 수심 트레이닝이든지 펀다이빙이라든지 하고 나서 이제 배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는 필수인 것 같아요. 입어줘야 됩니다. 그 배에서 내려서 차에 탈 때 그 젖은 몸으로 차에 물기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닦아주는 용과 깔고 앉아주는 용으로 사용해요. 다음으로는 다이빙 컴퓨터입니다. 저는 아트모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가격이 다이빙 컴퓨터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저렴한 편이어서 좋아하고 프리다이빙 모드에서 꾹 누르면 이렇게 원래 나오거든요. 수심, 맥스 깊이, 수심 최대 수심, 수온, 지금 미터수, 스톱워치 했을 때의 경우 이거는 횟수, 그리고 이거는 다이브 타임. 저는 이 다이브 타임 여기 옆에 버튼 누르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서 여기서 이제 시각도 나오거든요. 시각 보고 또 넘겨서 다이브 타임 보고 이 용으로만 사용합니다. 1분 했는지 2분 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을 꾹 누르면 꺼집니다. 이 자물쇠가 나올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 꺼져요. 이렇게 전원 끄기 화면 나올 때까지. 킬 때도 똑같아요. 여기 누르고 꾹 누르면 이렇게 켜져요. 미션 2. 저는 꼭 끄고 집에 와서 충전을 해주는 편입니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홈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버튼이 나거든요. 이거 이제 프리다이빙 들어가서 여기 풀 프리다이빙 하면 이 사용자 정의 해가지고 그 풀당 미터수 누르면 그 인터벌 할 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제가 30 갔다 와서 몇 분 몇 초 걸렸고
횟수 이렇게 측정이 자동으로 돼요. 이거를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해봤는데 기능도 있다 알려드리고 싶었고, 시오토 테이블, 오토 테이블 있지만 저 핸드폰 어플로 사용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진 않고요. 스틱은 그냥 스톱워치 사용하니까 잘 안 쓰고, 프리다이빙에서는 이제 하강 알람, 이거는 저번에 송년회 때 알람 없이 가야 돼서 일단 꺼놨는데, 이렇게 알람 설정해놓고 소리와 진동 알람 설정해놓으면 12m에서 저에게 신호를 줍니다. 시터는 왜 12m를 해놨냐면 15m, 3m 전으로 해놓은 거고, 알람 왔을 때 제가 반응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소리 듣고 반응을 하면 한 그때부터 1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m로 해놨고, 이것도 20보다 한 2m 정도 적게 해놨어요. 이게 마우스필 알람이고, 이거를 이제 프리폴 알람으로 해놓은 거예요. 상승 알림 같은 경우에는 풀장에서 잘 쓰진 않는데, 바다에서 내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가늠이 안 되니까 10m로 설정을 해놓고 하면, 내가 10m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약간 마음의 정비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 쓰는 것만 쓰고 있고, 이거 이제 연동 어플 이용해서 기록 보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충전해놔야겠다. 빼먹을 수 없는 고프로입니다. 방수 케이스를 안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올란지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고, 요거 스트랩은 성렬님이 만들어준 스트랩입니다. 이제 여기서 방수캡만 씌우면 수중용입니다. 고프로로 물속 촬영을 아주 그냥 요리조리 촬영을 했고요. 요즘은 인스타 360이나 DJI 걸 많이 쓰시는데, 저는 아직 고프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장비를 바꾸기에는 카메라는 확실히 가격대가 세다 보니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생각나는 거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자세한 정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궁금한 거는 댓글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조만간 물속 영상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봐요.